오늘은 혈당기 사용법에 관한 대표적인 문의사항 베스트 3를 준비해왔는데요. 베스트 3를 소개해드리기 앞서 간단하게 혈당기 관련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집에서 혈당 체크를 많이 해보실 텐데요. 혈당을 언제,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서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단은 먼저 언제 측정을 해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원래 FM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전, 식후, 취침 전 총 7번을 측정해야 됩니다. 아침 공복은 반드시 재고 나머지 중 2회 이상 측정하여 하루 3회 이상 측정해야 합니다. 2회 이상 측정하는 것은 본인의 인슐린 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해주세요. 그리고 아침 공복 혈당은 기상 직후 5분 이내 측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식후 혈당은 언제 재는가 라고 물어보시는데, 식후 혈당은 식사 끝난 후가 아닌 식사를 시작하고 2시간 후에 재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2시간 혈당은 식후 혈당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연구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당뇨 초기인 분들, 전 단계인 분들은 식후 1시간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저혈당입니다. 저혈당은 내가 저혈당 느낌이 있을 때 언제든지 재셔야 합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동승자를 태우고 있을 때 반드시 운전하시기 전에 혈당을 꼭 재셔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의사항은 모두 알려드렸고, 이제 잘못 사용하시는 경우 베스트 3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검사지에 혈액을 묻힐 때 혈액을 억지로 떠서 측정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용하시고 수치가 이상하다고, 기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혈액을 묻힐 때 기계를 꼭 세워서 검사지를 혈액을 흡수할 수 있는 정도로만 대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열 시 피를 억지로 짜지 마세요. 왜냐하면 손끝을 누르는 압력으로 인해 간질액과 포도당이 합쳐나와 혈당 수치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측정 전 손끝으로 피를 보내기 위해 손을 2-3번 흔들어 준 후 자신의 피부 두께에 맞는 강도로 사열침을 설정하신 후 찔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적정량의 피가 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열침은 일회용인데 재활용하여 2-3번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 수치도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 아끼지 마시고 한 번에 사용하신 후 미련 없이 버려주세요. 이렇게 총 3가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수치가 이상하다, 기계가 잘못된 것 같다고 문의들 많이 오세요. 그 외의 경우는 혈당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셔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혈당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그 방법,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혈당 측정할 때 필요한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체크 포인트는 먼저 검사 시험지인데요. 검사지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유통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혈당 검사지는 당연히 정확한 수치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혈당 기계에 맞는 혈당 시험지를 사용해 주세요. 포라 혈당 측정기면 당연히 포라 혈당 검사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검사지를 사용할 경우에 측정이 안 되거나 올바른 수치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지는 보관할 때 무조건 실온 보관을 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인 측정을 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손에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아무리 알코올 솜으로 닦아도 혈당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을 씻고 왔다면 이제 체열기에 체열침을 꽂을 건데요. 화살표 모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돌려주세요. 돌리고 난 후 체열침을 삽입합니다. 그 다음으로 다시 뚜껑을, 화살표 모양을 확인하시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그리고 체열침이 나오는 강도를 설정할 건데요. 높을수록 강도가 세지니 확인하시고 조절해주세요. 저는 3단계가 적당해서 3단계를 설정해서 사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혈당기에 검사지를 넣어줘야 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 검사지를 보면 앞, 뒷면이 있고 위, 아래가 있는데요. 포라 검사지를 보면 앞쪽에 화살표 모양이 있습니다. 이대로 혈당기계에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나면 띠 소리와 함께 코드 번호 23이 나옵니다.
이 번호가 나와야 혈당 측정이 가능한 신호입니다. 자, 코드 번호 확인했고 사열기도 준비가 되었으니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피를 뽑기 전에 알코올 솜으로 손을 소독한 후 10초 정도 말리고 난 뒤 피가 잘 나오도록 손을 3번 정도 흔들고 사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가 안 나온다고 해서 절대 억지로 피를 짜면 안 됩니다. 사열이 되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측정이 남았습니다. 측정 시 이렇게 기계를 세워서 검사지가 혈액을 흡수하는 정도로 갖다 대주세요. 기계의 삐 소리가 난 후 5초의 시간 뒤에 정확한 혈당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로써 제대로 혈당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날의 식사나 활동, 기분, 심지어는 기계의 오작동 등 여러 요인이 혈당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이 부족하면 공복 혈당이 확 오르게 되고 전날 과음을 했다면 혈당은 확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가 혈당 측정은 당뇨 환자의 당 조절과 저혈당 위험 방지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너무 당뇨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가 혈당 측정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치료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은 당뇨 수첩을 활용하여 식단과 혈당을 기록하시면서 혈당의 수치에 따른 식단 개선을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